네, 안녕하십니까. IoT 지식능력 검정 제10회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회 시험은 전체 70%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형태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1회부터 9회까지 누적된 많은 형태의 결과에 비해서 10회에는 이제 응시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70%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총 50문항 지금부터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풀어볼 내용은 기출문제 A형 형태의 시험 문제가 되겠고요. 자, 1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내용이 설명하는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개별 노드가 이웃하는 다른 노드들을 통해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기술. 자,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노드라는 표현이 나오죠. 노드, 그 다음에 인접 노드, 다른 노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인접 노드. 그래서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 네트워크 구성 기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모비우스. 자, 모비우스는 뭔가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만든 오픈 IoT 플랫폼의 서버 플랫폼에 해당되는 것이 모비우스에 해당되는 내용이겠는데요. 자, 1번은 아니겠고요. 2번 메시 네트워크. 메시가 무슨 뜻인가요? 그물망 같이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물과 같이 IoT의 노드가 메시지를 전파할 때 인접 노드를 통해서 옆에 형태의 블록 노드들한테 그런 전파하는 바로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태의 답이 이 메시 네트워크가 되겠네요. 3번 NFC는 어떤 내용들인가요? 니어필드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근거리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죠. 주파수 대역으로 보면 13.56MHz 형태의 대역을 갖고 있는데요. 자, 요 내용은 아니겠고요. RFID, RF, 라디오 프리퀀시, 주파수를 얘기하고 있죠. 주파수를 이용해서 아이덴티피케이션, 식별하는, 아이디를 식별하는, 대상 물체를 식별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2번 메시 네트워크가 되겠고요. 해설을 좀 다뤄놨는데요. 해설 내용 풀어보면 기기들을 직접 연결해 지역적인 그물망을 형성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메시 노드를 기계에 넣으면 각 노드가 데이터를 읽어서 무선으로 서로에게 전달해서 이동이 자유롭고 노드와 노드 사이를 잇는 식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어 센서나 전구 등 많은 기기를 한꺼번에 연결하는 응용 분야에 적합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2번입니다. 사물 인터넷 응용 서비스 분야 중 웰리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통 우리가 서비스를 얘기할 때 웰리스와 헬스케어를 갖다가 구분지어서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전형적인 형태의 내용들인데요. 웰리스 보통 어떤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인가요? 의학적인 형태를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예방 제가 어떤 탈이 없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예상 수명이 90세다. 그럼 90세까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예방을 해야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매운 걸 덜 먹어야 된다. 운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의료 서비스 형태가 보통 웰리스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건강한 상태 유지 맞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웰빙과 행복이 합쳐진 단어 역시 맞습니다. 그래서 웰과 해피니스의 니스 그래서 웰리스가 되는 것들이고요. 질병이나 질환의 치료만을 위한 행위, 뭐 치료만을 우리 보통 우리 수능이나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만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콕 집어서 얘기를 하면 이런 것들이 보통 오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질병이나 질환의 치료만을 위한 행위, 뭐 만자를 빼더라도 질병이나 질환을 위한 행위 이게 이제 헬스케어가 되는 거죠. 제가 고혈압이 있다 또는 뭐 당뇨병이 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한 행위들을 하는 것들이죠. 매운 걸 덜 먹고 단 걸 덜 먹고 뭐 운동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균형 잡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추구. 웰리스가 추구하는 형태의 방법들인데요. 밑에 헬스케어 질병 발생 후에 효율적 관리가 목적이고요. 웰리스는 예방이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원M2M의 기능 아키텍처의 엔티티 중 단대단 엔드-투-엔드 사물 인터넷 솔루션을 위한 서비스 로직을 제공하는 엔티티. 자, 원M2M은 뭔가요? 원M2M.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IoT 표준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표준도 여러 가지가 있죠.
국제 표준이 있어요. 국제 표준. ISO, 뭐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가니제이션이라든가 뭐 IETF, IEEE, 뭐 이런 데서 하는 3GPP, 뭐 이런 형태의 국제적인 표준을 몰아가는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있고요. 또는 이제 업계 표준이 있죠. 사실상 표준, 디팩토 스탠다드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콘소시엄 표준이라든가 뭐 이런 얼라이언스 표준, 이런 다양한 표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1M2M, 이런 IoT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IoT 표준, 1M2M의 아키텍처의 엔티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CSE, Common Service Entity라고 해서 공통의 서비스 기능을 모아놓은 엔티티가 있고, 애플리케이션 엔티티라든가 네트워크 서비스 엔티티, 그래서 NSE, AE, CSE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형태의 이런 형태의 내용들은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플랫폼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형태의 포인트거든요. 그 중에 해당되지 않은 것들은 뭐 NDE 같은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있겠고요. 그 중에서 사물 인터넷 솔루션을 위한 서비스 로직이다라고 하면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양한 엔드-투-엔드 가장 밑단에 사물 인터넷 솔루션을 위한 서비스 로직.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엔티티가 되어 있는데 한번 설명 내용 보시겠습니다. AE는 애플리케이션 엔티티라고 얘기하는데 IoT 솔루션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로직을 제공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일반적인 서비스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화물을 추적한다든지, 그렇죠? 아픈 병자에 대한 케어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치매 중증 환자를 뭐 케어한다든지, 그밖에 원격 할당 모니터링, 뭐 원격 전력 측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CSE, Common Service Entity, 일반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플랫폼의 기본적인 기능을 얘기하는 이런 형태의 내용들인데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엔티티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공통 서비스 기능들로 이어진 플랫폼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관계되는 내용 한번 설명 읽어보시고요. NSE는 네트워크 서비스 엔티티의 약자예요. 그래서 공통 서비스 엔티티에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보통 SKT라든가 KT 뭐 이런 통신 사업자의 어떤 수익 모델이기도 하죠. 그래서 3GPP 오타가 나왔네요. 3GPP입니다. 3GPP 네트워크 연동 중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치를 관리한다든지 위치라든가 장치에 대한 트리거링을 하는 이런 형태의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4번 사물 인터넷 플랫폼 사례로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로 연결된 가전제품을 애플의 운영체계인 iOS 8에 통합시켜 스마트 플러그, 스마트 스위치, 뭐 가전 등을 제어할 수 있도록 플랫폼. 뭐 애플의 이런 가전 서비스 플랫폼이 어떤 거냐? 이게 홈킷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밑에는 2번은 어떻게 있냐면 자이블기라고 있습니다. 자이블기. 3번 everything. 오탈자 아니죠? 이자 빠진 거 아닙니다. everything. 4번 thingspeak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우리 PACHUBE 파추비라고 읽어요. 파추비 왜 갑자기 이게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파추비는 사람들과 사물 애플리케이션을 IoT에 이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서비스 플랫폼인데 이 파추비가 이 로그멜론이라는 회사에 인수돼서 IoT 사용 서비스라고 있는데 이 사용 서비스 플랫폼 자체가 자이블리 클라우드에 같이 통합돼서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이블리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파추비라고 하는 형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관계되는 설명을 좀 달았고요. Everything, 그다음에 thingspeak는 이 첨부의 해설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지능정보기술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지능정보기술, 우리나라 2010년도에 지능정보기술이라는 언어를 우리나라에서 만든 내용이죠. 그래서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기술을 우리가 지능정보기술이라고 해요. 우리 지금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 인공지능의 가장 밑자료가 되는 데이터에 대한 수집과 데이터에 대한 저장,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골조를 얘기하는 그런 기술이 바로 지능정보 기술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사물의 데이터와 IoT를 얘기하고 있죠. 실시간 반응을 하고 자율기계학습,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 수동의사결정. 수동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당연히 4번이 정답이라는 거 아시겠지만 우리가 자동으로 데이터에 의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수동에 대한 의사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당연스럽게 답이 4번 생각이 되시겠습니다. 무인 의사결정이에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으므로 어떻게? 데이터가 수집되는 게 어떻게 해요?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까 거기서 패턴을 발생하고 발생된 패턴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인 의사결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어요. 6번 아래의 설명에 해당되는 표준은 디팩토라고 부르며 보통 기업 간 치열한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 표준이라며 시장 원리에 따라 시장 지배 기능을 갖는다. 우리가 앞에 표준 얘기할 때 한번 했었어요. 디팩토라는 말은 라틴어로 사실상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상의 표준,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10 같은 거. 윈도우 10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제품일 뿐인데 전 세계 사람이 마치 표준인 양 사용하고 있죠. 이런 걸 사실상 표준, 디팩토 스탠다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기업 간 치열한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결정되는 비공식적 표준. 니네들 다 죽었어. 뭐 이런 거죠. 애플의 iOS 같은 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10 이런 게 다 디팩토 스탠다드죠. 자, 요 밑에 거 하나는 한번 사실상 표준과 관련된 사례는 곧잘 시장의 독과점 문제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새 시사적인 신문들을 자주 이렇게 보시다 보면 독과점에 해당돼서 EU라든가 이런 데서 독과점에 해당되는 세금을 물기도 하고 하는 것들 많이 목격하시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답은 2번 사실상 표준이 되겠어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포럼 표준, 그 밖에 컨소시엄 표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뒤에 컨소시엄 표준은 한 번 더 나올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뭐 예를 들면 OCF다. 오픈 커넥티비티 파운데이션. 뭔가요? 삼성, 인텔, 퀄컴, 뭐 LG, 뭐 이런 데들,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모여서 가전 표준을 만든 거예요. 가전 표준. 우리 아까 3GPP라든가 이런 데를 기준으로 해서 1M2M이라는 표준을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통신사, 이동통신사의 수익 모델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IoT 아키텍처다 모였었어요. 1M2M이라는 게 있었죠. 반대로 가전사 중심의 OCF와 같은 이런 컨소시엄 표준들이 있는 것이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사물 인터넷 플랫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은 사물 및 서비스와의 연결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커넥티비티 제공이다. 커넥티비티. 연결이 돼야 데이터도 수집하고 데이터도 전달하고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처럼 그렇죠. 내가 어떤 누구한테 뭘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저기 인터넷을 거쳐서 클라우드에 있는 어떤 검색 엔진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받아서 저한테 모바일로 다시 전달오죠. 이게 커넥티비티의 순수한 기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커넥티비티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기능. 이거는 어떤 거를 참고하시면 되냐면 IoT 플랫폼이라고 있어요. 공부를 하셨으면 아시겠죠? IoT 플랫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아키텍처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그래요. ARM. 그래서 1M2M 같은 모델을 가지고 아키텍처 레퍼런스 모델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아키텍처 레퍼런스 모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기능 블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기능 블록에는 이렇게 밑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리소스 및 서비스를 관리하는 기능. 리소스 뭐예요? 디바이스, 그 밖에 어떤 여러 가지 자원들, 서비스, 디스커버리, 검색하는 기능. 그 다음에 커넥티비티, 연결에 대한 것들이죠. 뭘 해요? 사물들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들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요? 디바이스에 관리된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같은 것들이 있겠죠. 통신, 뭐, 프로토콜에 대한 것들도 있을 거고. 그 밖에 시멘틱 및 지식 서비스. 마치 우리가 물어보면 데이터 호환성이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한테 답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 밖에 보안 및 프라이버시 기능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상관이 없는 것들을 찾아보라 뭐 이런 내용들인데 사실은 7번은 그렇게 좋은 문제 유형은 못 됩니다. 커넥티비티와 서비스와 관련이 없다기보다는 되도록이면 관련이 먼 것은 이렇게 했었더라면 굉장히 명확하게 문제를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실제로는 커넥티비티 서비스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1, 2, 3, 4 안에는 다 답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커넥티비티에 바로 연결된 윗부분이 리소스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요. 리소스에 해당되는. 그래서
디바이스 리소스 서비스 디스커버리, 여기 없는 것들, 요금 부과 기능. 그래서 가장 먹는 것은 그래도 요금 부과 기능이다. 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좋은